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길을 잃는 날이 있고 입이 있어도 끝내 말을 삼키게 되는 날이 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날들만 모아 평생을 살아낸 한 사내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자락. 해보다 그늘이 먼저 드는 산골에 초라한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비를 피할 곳 하나 세워둔 모양새였지요. 그 집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내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쇠라 불렀습니다.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25살 때까지만 해도 그는 말을 했고 웃었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마을의 사또가 바뀌었고 새로 부임한 관리는 탐욕스러웠습니다. 세금을 2배로 걷었고 내지 못하는 집은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돌쇠의 이웃에는 과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손자를 병으로 잃은 뒤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관아의 아전들이 할머니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세금을 내시오. 곡식이 없으면 집이라도 내놔야지.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집마저 빼앗으면 전 어디서 살라는 겁니까? 그때 돌쇠가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저 할멈이 무슨 죄가 있어? 나라에 자식을 바치고 손자까지 잃은 사람인데. 아전들은 돌쇠를 노려봤습니다. 네 이놈. 감히 관의 일에 대드는 개냐?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요. 세금은 백성이 살라고 있는 것이지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소? 그 말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제목은 관에 대한 불경죄. 사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감히 관을 가르치려 드는구나. 내 놈의 그 혀를 잘라버려야겠다. 매질이 시작됐습니다. 등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20대, 30대, 40대. 돌쇠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입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목구멍 어딘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은 말했습니다. 목안이 너무 심하게 다쳤소. 아마 평생 말을 못할 것이요. 돌쇠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말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사람 관아에 대들었다가 혀를 잃었대. 자업자득이지 뭐. 가만히 있지 왜 나섰을까? 돌쇠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산은 돌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점심때는 도토리묵을 쑤어 먹고 저녁에는 장작불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말이 없으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저 할머니는 무사했을까? 내가 입을 다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만약 다시 돌아간다 해도 돌쇠는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다가 벙어리가 된 것, 그것만은 부끄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돌쇠는 우물가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바가지를 들고 우물을 향해 서 있었지만 시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사람이 계신가요? 여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눈이 안 보이거든요. 목소리가 안 들려도 괜찮아요. 사람의 기운은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돌쇠는 가슴을 세게 맞은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복순이었습니다. 어릴 적 천연두를 앓고 눈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는 장가를 가면서 복순을 산골 작은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너는 눈이 안 보이니 시집도 못 갈 거야. 여기서 조용히 살아. 가끔 먹을 것 갖다 줄게. 오빠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순은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벽을 따라 손을 짚고 걸었고 발바닥으로 문턱의 높이를 외웠습니다. 부엌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고 바람 소리로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외로웠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생물이니까요. 돌쇠는 말없이 바가지를 들어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복순은 두 손으로 바가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손이 참 따뜻하네요.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복순의 집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나면 말없이 고쳐주었고 장작이 떨어지면 패서 쌓아두었습니다. 눈이 오면 복순이 다닐 길을 먼저 치워두었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오고 나서 집이 덜 추워졌어요. 돌쇠는 대답 대신 그날 밤 장작을 2배로 넣었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말을 안 하세요? 못하는 건가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은 볼 수 없었지만 공기의 움직임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전 볼 수 없고 당신은 말할 수 없고. 복순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당신이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말이 없어도 느껴지거든요. 그날 밤 돌쇠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눈 오는 밤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벅찬데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돌쇠는 깜짝 놀라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당신도 혼자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우린 둘 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돌쇠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복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합니다. 복순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꽃을 보여줄 수도 별을 가리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는 없었습니다. 중매도 하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솥에 밥을 짓고 같은 이불을 덮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순은 밤마다 돌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굳은 살 박힌 뺨, 단단한 턱선 눈가의 잔주름. 참, 고운 얼굴이네요. 돌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고운 얼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코도 오똑하고 눈썹도 진하고 아마 잘생긴 사람일 거예요. 돌쇠는 손을 들어 복순의 손을 감쌌습니다. 복순은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못 들어도 괜찮아요. 당신 손이 다 말해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복순과 돌쇠는 함께 산나무를 캤습니다. 복순은 냄새로 나무를 구분했고 돌쇠는 복순의 손을 잡고 안전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름에는 개울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복순이 빨래를 하면 돌쇠는 옆에서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가을에는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복순이 주운 도토리를 돌쇠가 자루에 담았습니다. 겨울에는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가난했지만 복순은 늘 말했습니다. 전 눈이 안 보여서 당신 얼굴은 모르지만 당신 마음은 제일 잘 보여요. 그 말은 돌쇠의 등을 평생 떠밀어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부터 복순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려니 했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숨이 좀 차네요. 복순이 그렇게 말하면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더 끌어당겨 주었습니다. 불을 더 지피고 약초를 달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만약 눈을 뜰 수 있다면 좋겠어요. 돌쇠는 복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표정으로 웃는지, 어떤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지.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당신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당신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행복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을 온전히 느껴보고 싶어요. 그날 밤 돌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순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며칠 뒤 돌쇠는 장터로 갔습니다. 약초꾼을 찾아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약이 있습니까? 약초꾼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약은 귀하오 심지어 몸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지. 하지만 약초꾼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렸습니다. 은자 100냥.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냥이라면 산골 사람이 10년을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약초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 숯을 구워 오시오. 좋은 숯은 비싸게 팔리니까. 그날부터 돌쇠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베고 저녁에는 숯을 구웠습니다. 숯을 굽는 일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밤새 불을 지켜야 했고 연기를 마시며 버텨야 했습니다. 돌쇠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순이 눈을 뜨는 모습을 상상하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숯가마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혀 몸을 웅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때 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마음은 제일 잘 보여요. 돌쇠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마침내 은자 100냥을 모았습니다. 손에 든 무거운 주머니. 그 안에는 돌쇠의 피와 땀이 스며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약을 한 달간 먹으면 눈을 뜰 수 있을 거요. 하지만 약초꾼은 돌쇠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몸이 많이 상했소. 당신도 약이 필요해 보이는데.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약을 먹고 며칠을 앓았습니다. 열이 올랐다가 내렸고 밤마다 땀에 젖었습니다. 돌쇠는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여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빛이 보여요. 돌쇠는 복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흐릿하지만 뭔가 보여요. 당신이 보여요. 복순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돌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 이렇게 생겼었군요. 복순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고운 얼굴이에요. 하지만 복순이 세상을 되찾을수록 돌쇠는 세상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걷다가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당신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복순의 물음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었습니다. 괜찮소.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복순이 눈을 뜨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순은 매일 아침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복순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다는 것을,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괜찮소. 그저 나이가 드니 그런 것이요. 하지만 복순은 알았습니다. 그 글씨조차 예전보다 떨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복순은 돌쇠가 밤마다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순이 물었습니다. 여보, 밤마다 뭘 만드세요? 돌쇠는 손을 흔들며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나무 난간이 생겼습니다. 복순의 손이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우물로 가는 길에도 난간이 이어졌습니다. 문턱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복순이 걸려 넘어질까봐 조심스럽게 깎아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순은 돌쇠가 집 앞마당에 무언가를 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보, 뭘 심으세요? 돌쇠는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매화나무요. 봄이 오면 꽃이 필 것이요. 복순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눈을 뜬 지금 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 정말 고마워요. 복순은 돌쇠를 꼭 안았습니다. 돌쇠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끼며 그날 밤 돌쇠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평생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들이었습니다. 복순에게 당신을 만난 것은 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나는 말을 잃었지만 당신 곁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어. 당신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었어. 이제 당신은 세상을 볼 수 있어. 꽃도 보고 별도 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시오. 내가 만든 난간을 따라 걸으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요. 우물로 가는 길, 부엌으로 가는 길, 마당으로 나가는 길. 모두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어. 나는 이제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소. 오래 걸어온 길이었고 이제는 좀 피곤하오. 하지만 후회는 없소.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들이 행복했어. 사랑하오. 돌쇠는 편지를 접어서 베갯잎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다 주저앉았고 복순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돌쇠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제가 의원을 부를게요. 기다려요. 하지만 돌쇠는 복순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소. 그냥 곁에 있어 주시오. 복순은 돌쇠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직 가면 안 돼요. 우리 아직 함께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돌쇠는 복순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심은 매화나무도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어요. 함께 봐야 해요.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복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복순은 돌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노래를 불러줄게요. 당신이 못 들어도 괜찮아요. 제 마음은 전해질 거예요. 복순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웠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돌쇠는 눈을 감고 복순의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복순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그 떨림이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복순은 돌쇠의 손이 차가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복수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돌쇠는 미소를 띤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참을 그 손을 잡고 있다가 천천히 베갯잎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눈물이 글씨 위로 떨어졌지만 복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여. 마지막 글귀를 읽고 복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돌쇠를 보낸 뒤 복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만든 난간이 있었고 돌쇠가 깎아낸 문턱이 있었고 돌쇠가 심은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복수는 매일 아침 난간을 짚고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이 만든 길을 걷고 있어요. 복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돌쇠가 심은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복수는 매화꽃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꽃이 폈어요. 정말 예쁜 꽃이에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복수는 손바닥으로 꽃잎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군요. 여름이 왔습니다. 복수는 돌쇠와 함께 걷던 개울가로 갔습니다. 물소리를 듣고 발을 담그며 돌쇠와 함께 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물이 참 차갑네요. 당신도 시원하게 느껴지나요? 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복수는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복수는 혼자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돌쇠가 자루를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여보, 올해는 도토리가 많이 열렸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도토리묵을 만들어 볼게요. 복수는 자루를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복수는 혼자 장작불 앞에 앉았습니다. 돌쇠가 패어둔 장작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비해둔 장작 덕분에 따뜻해요. 불꽃을 바라보며 복수는 돌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복순 씨, 이제 눈도 보이시니 마을로 내려오시지 그래요?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돌아가셨잖아요. 복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만든 것들이 여기 있어요. 이 난간도 이 문턱도 이 매화나무도. 복수는 난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저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돌쇠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것들 덕분에 전 매일 행복해요. 복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말을 못했지만 가장 많은 말을 남겼어요. 다음 해 봄이 왔습니다. 매화나무에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복수는 매화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올해도 꽃이 폈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폈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복수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그래도 눈을 뜨게 됐으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복수는 대답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하지만 진짜 다행인 건 눈을 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행인가요?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요. 눈이 보이지 않을 때도 눈을 뜬 후에도 그 사람은 늘 저를 향해 있었어요. 복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 이미 평생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보다 더한 다행이 어디 있겠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순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여전히 돌쇠가 만든 난간을 짚고 걸었습니다. 눈은 보였지만 복순은 난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돌쇠와 연결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날 복순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눈이 와요. 우리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눈이 왔었죠. 복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돌쇠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말없이 물을 길어주던 모습, 말없이 장작을 패주던 모습,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모습. 당신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말을 했어요. 복순은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봤어요. 바람이 불어 눈꽃이 흩날렸습니다. 복순은 손을 뻗어 눈꽃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곧 만나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벙어리 남편과 눈먼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말없이 버텨준 사람이 있다면 손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늦지 않은 선물일지도 모르니까요.